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픽턴 농장의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그 이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충격적인 범죄, 로버트 픽턴 사건입니다. 1990년대 초 밴쿠버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도시 한편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시내 동부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약물, 빈곤, 노숙, 성매매, 그리고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한 여성들. 1991년부터 젊은 여성들이 마치 공기처럼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신발 한 짝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어디론가 떠났겠죠. 약물 과다로 어디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들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종결되고 말았죠. 그때의 편견은 누군가에게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약 20km 떨어진 포트 코퀴틀람. 그곳에는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로버트 픽턴. 지저분한 옷차림에 어수룩한 말투, 조금 모자라 보이는 인상,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이웃들은 그를 바보 같은 농장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현금과 약물을 들고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로 향했습니다. 빅터는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그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농장에 가서 좀 쉴래? 먹을 것도 있고 파티도 해. 그의 농장에는 돼지공전이라 불리는 불법 파티 공간이 있었습니다. 음악과 술, 약물,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외딴 농장. 그곳에서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1997년 웬디라는 한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상태로 4번이나 칼에 찔린 상태였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경찰의 조사 결과 웬디는 약물 중독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일하게 픽턴 농장에서 살아나온 여성이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조금은 바보 같지만 부지런하고 세금도 잘 납부하는 농장주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웬디를 다치게 한 거에 대해 보석금을 내고 빅터는 휘파람을 불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사라졌습니다. 픽터는 농장 파티에 온 여성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음악에 취해 술에 취해 경계가 풀렸을 때 그의 악마 같은 살인 계획은 시작됩니다. 픽턴의 눈에는 이 여성들은 농장에서 키우는 수많은 돼지들과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고기를 먹어야 했고 여성들은 고기로 변해 농장의 최고의 사료였죠. 그는 파티가 끝나고 그의 거짓말에 속아 남게 된 여성들을 살해하고 살해한 여성들을 가축 도살장에 데려가 시신을 잘라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사료로 주었습니다. 그는 돼지 사료로 준 나머지 시신을 갈아서 돼지고기에 섞어 현지 도매상에게 팔았고 이웃들에게도 맛보라며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인간 조직이 들어간 소시지도 만들어 이웃의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었죠. 그 몇 년 동안 주변 사람들은 픽턴 농장의 고기가 싸고 신선하며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은 돼지고기에는 피해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럼 로버트 픽터는 왜 사람을 죽여 용두로 가공한다는 엽기적이고도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왜곡은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12살이었을 때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마리의 송아지였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송아지는 어머니에 의해 도축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존재는 차가운 작업대 위에서 그저 식재료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조롱과 무시 속에 자라온 소년의 머릿속에서 어떤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동물이 음식이 될 수 있다면 인간은 왜 안 되는 걸까?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 왜곡된 논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훗날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2002년 불법 총기 수사로 시작된 경찰의 농장 수색. 그리고 농장 한켠의 사무실 안에서 발견된 검은 천으로 덮여진 냉동고. 그 안에서 끔찍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냉동고 안에는 기계로 의해 깔끔하게 절단된 2개의 머리가 있었고 옆에는 시퍼렇게 얼어붙은 손, 발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10년 넘게 이어진 실종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농장 곳곳에서 수십 개의 DNA가 검출되었죠. 경찰은 최소 49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빅터는 조사 중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9명밖에 못 채워서 아쉽다. 50명을 채우고 싶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집형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아니라 숫자로 기록되는 대상. 그의 왜곡된 욕망은 완성된 숫자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에서는 80개의 서로 다른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기소는 26건. 이유는 단 하나, 증거 부족이었죠. 많은 피해자들은 신원조차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그들의 삶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 로버트 픽터는 2급 살인, 6건 유죄 판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캐나다에서 발생한 2급 살인죄 중 최고 형벌로 1급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뒤늦은 정의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 퀘벡 카르티에 항구 감옥에서 픽터는 다른 수감자 마틴 샤레스트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폭력으로 인해 픽터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마틴 샤레스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이 픽턴에게 희생된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복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후 밴쿠버 경찰서 부경사 더글로 패드는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경찰의 차별과 무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캐나다 실종자 수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닙니다. 편견이 만든 참사, 무시된 구조 요청, 완벽한 피해자만을 믿으려 했던 사회 시스템의 실패, 그리고 위장된 평범함의 공포. 진짜 포식자는 언제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조용한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함께 해주세요.